안녕하십니까, 정상TV 윤정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교 시절 젊고 팔팔한 85년도에 저는 전현욱의 노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좋아해서 선배들 앞에서 열창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특유의 비트가 들어가 우울한 가사 내용이지만 흥을 돋구기엔 좋은 노래였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이 노래는 제가 학생 데모할 때도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에는 학교 교문 앞에 전경들이 배치되어 화염병과 체류탄이 난무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학생회관에서 선배들이 보여준 광주 5.18 비디오를 보고 5.18이 빙의가 되어 전두환 쿠데타 주역이자 살인자라는 믿음으로 화염병을 던지다 손가락이 불에 탄 기억도 선명합니다. 학생회관에서 보여준 광주 5.18 비디오는 마치 북한 여자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분간개했고 젊은이들이 감성을 자극하는 낱말들이 많았습니다. 군사 독재, 파쇼, 미제란 말이 수시로 등장하며 계엄군을 사륙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저도 모르게 화염병을 든 전사가 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에 미쳐 성적은 쌍권총, 소위 더블 F학점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천박한 지성으로 저는 사법시험을 10년을 준비했지만 결국 2002년 월드컵 축제에 들떠 허랑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혈질 성격은 왕성하여 탈북자 6명을 중국에 북송한 사건을 접하며 비분간개하여 잠바 안쪽에 중국은 사자라는 문구를 매직으로 쓰고 중국 대사관 앞 편의점에서 날달걀 10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다가 중국 대사관 문짝에 집어 던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저는 다음날 판사에게 불려가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백분토론 방청석에 주로 참여했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라크 파병 반대가 대세였습니다. 왜 우리 젊은이가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며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록 방청석이지만 발언권을 받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다음날부터 여론은 국익 우선 파병 찬성이 대세가 된 걸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특유의 소탈하고 직선적인 어법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달인이었기에 대통령이 되었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호시탐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고자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아스팔트 우파와 태극기 부대가 있어 노무현의 반국가 행위를 저지했습니다. 당시 저도 멸공산악회 고인이 되신 배성관 대표가 조직한 멸공산악회와 함께 노무현 타도연합 일명 노타연을 공동대표를 부산의 한상구 대표와 공동대표를 하며 부선역 앞에서 노무현 타도 혈서를 쓰고 부산역 일대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중에 한상구 대표는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형선고를 받고 복역하였고 본인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스팔트 우파와 태극기 부대의 최대 난적은 노무현과 그 추종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작당하여 인천의 메가더 동상 철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우리 아스팔트 우파와 태극기 부대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인천 월미도에 가서 좌파들과 육탄전을 반복케 하는 전쟁을 해서 좌파들의 발악을 막아냈습니다. 후에 인천시장 안상수는 우리 아스팔트 우파와 태극기 부대의 메가더 동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내내 치를 떨며 대한민국 수호의 혈혈단신 태극기 하나 들고 노무현이 서초동 법원에 출두하던 날 노무현 버스에 신발을 집어던진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대한민국의 암흑이었습니다. 주사파가 점령한 청와대에서 무소불위 칼자루를 휘두른 인물이 한양대 선배인 임정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하수인이자 꼬봉이자 간첩 역할을 하는데 주점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에겐 적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장도 적폐란 이름으로 재판에 세워졌고 박근혜 정권 때 한자리한 장차관들은 거의 모두 목이 날아갔습니다. 언론도 국정원도 장악한 문재인에겐 눈에 가시가 된 것은 태극기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이 간첩질을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모으는 문재인을 비판한 자가 나왔으니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은 안심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행히 간첩은 아니었고 국익이 무엇인지는 아는 대통령 같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일을 해야지 대통령 소리를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대다수가 문재인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간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대통령 짓을 한 것보다는 간첩 짓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간첩질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때문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짓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에 상관이었던 문재인이라도 간첩질을 했으면 응분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작태를 했으면 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보검, 대통령 검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둔 아둔한 대통령처럼 느낀다면 이것이 사실 오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야방과 선동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후세 사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라고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는 안 되겠기에 그 우려를 말씀해 봅니다. 뻐꾸기 정권 국민 심판받다. 이상 정상TV였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를 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